수업을 좀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때는 많이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수원에 지수 파트입니다. 로그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맛보기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나눠준 프린트를 잠깐 보시고 이 교재는 올해 건 그러니까 25년도 거 아니에요. 작년 거예요. 자이스토리입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맛을 본다고 한 거예요. 자이스토리 교재고요. 자이스토리고 그 다음에 고3 겁니다. 자이스토리는 고2용이 따로 있고 고3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지수로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할게요. 다른 거 받았어? 아니죠? 같은 거 받았죠? 오케이. 자, 아마 많이 까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풀면 기억이 나요.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지. 내가 2학년 때 열심히 안 했어. 그러면 기억나는 게 없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런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아니 그렇잖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야. 본인이 잘 파악해야 돼.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다. 선생님 나이 정도 되면 혈압이 고혈압이야 저혈압이야 이런 거 하거든요. 선생님은 아직 그런 건 없지만 선생님 친구들 중에 보면 고혈압 저혈압 고생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비슷한 거야. 약간 좀 말이 상관이 없긴 한데 내가 보통 몇 등급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야 너는 수학이 몇 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한두 번 정도 3을 찍고 그 다음에 4랑 5를 계속 찍었다고 생각하면 보통 본인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얘기해서 저 3등급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본인 4등급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거 왜 나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의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반대로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마세요. 특히 주위 친구들한테 야, 너 그 점수 9내신이면 수시는 포기해야지. 누가요? 왜요? 왜 그 말을 듣고 있어요? 나는 그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왜 야, 그 정도면 그냥 못 가니까 그냥 너 맞춰서 내가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너 무슨 대학 가고 싶어라고 하면 제 성적에가 시작이 돼요. 제 점수면 왜요? 뭐 1학년 동안 1년 동안 점수 안 올릴 거예요? 그냥 이 점수로 그대로 갈 겁니까? 내 등급도 이대로 모의고사 등급도 이대로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에 맞춰서 그냥 대학을 맞춰서 가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목표는 더 높이세요.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중대도 못 가고 서성한 못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내신이든 뭐든 간에 정시도 마찬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하면 그냥 숭실대 정도 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냥 내 점수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숭실대 정도 맞춰서 간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그보다 밑으로 가요. 왜? 그 정도만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만, 태웠던 것만큼, 그냥 그 정도. 위에는 열어주세요. 위쪽은 열어주세요. 더 올라가게. 목표는 높게. 내가 지금 점수가 안 돼. 스카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서성한 정도 가겠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학 가는 방법이 그렇게 옛날만큼 딱 몇 개밖에 없나요? 아니에요. 더럽게 많아요. 찾으면 됩니다. 안 되면 논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요새 다들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선배들이 자꾸 반수로 들어오잖아요. 재수로 들어오고. 며칠 전에도 선생님 가르쳤던 제자가 왔어요. 이번에 모의고사 봤다고. 아니, 수능 봤다고. 점수 겁나 좋던데. 국어 1, 수학 1, 영어 1, 과탐 2 이렇게 찍었던데. 얘가 원래 이렇게 받았던 애거든요. 이거 이렇게 넣었어요. 심지어 얘는 작년애가 아니야. 재작년애야. 진짜로요. 나한테 어디 가요? 그래서 네 쓰고 싶은데 써. 다 쓸 수 있겠는데? 이랬어 내가.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현역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다시 돌려서 하면 현역이 공부를 안 하면 내가 그 현역이면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좋은 데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휩쓸리지 마세요.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고. 자, 지수 보죠.
지수의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저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거듭제곱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듭제곱. 그리고 거듭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뭐 지수 법칙은 다 쓸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따가 할 건데 뭐 못하면 그것도 이제 유형집으로 연습하면 돼요. 근데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제곱근이라는 뜻이 뭐예요? 뭘까? 몰라도 되니까 계속 대답을 해라도 하세요. 혼잣말해도 괜찮아요. 들리면 더 좋고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가. 제곱근이 뭘까요? 라고 하면 자 어떤 단어 A에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대신 조건이 A가 0보다 커야겠죠. 일단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럼 이런 뜻이에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요소. 요게 제곱근입니다. A의 제곱근. 얘랑은 달라요. 제곱근 A라는 단어가 달라요. 얘는 루트 A죠. 이 중에 하나. 이거일 뿐. 이런 식으로. 이거예요. 그쵸? 그럼 거듭제곱근이라는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실수 다 배웠다 생각하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실수 A가 있어요. 그럼 이 A에 n제곱근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봅시다. n은 2 이상의 자연수. 이렇게. 무슨 뜻일까요? 그대로 가져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n제곱근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나중에 배우겠죠. 연산. 지수법칙도 쓸 거고요. 자, 그런데 물어볼게요. 우리가 배운 수책의 최상위는 어디예요? 실수? 아니요. 복소수죠. 1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렇게 따져서 복소수 내에서 요 방정식의 근이란 뜻이거든요. 근은 몇 개냐라고 하면 구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근이 n개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이요. 그 중에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중근이냐 뭐 삼중근이냐 이렇게 상관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난 이 n개 못 구한다니까요. 그 중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중에 실근은 몇 개일까? 요게 일단 첫 번째 유형의 포인트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배웠어요. 그래서 가져와요. 요 얘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오케이 n제곱에서 a가 되는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따지면 첫 번째 만약에 n이 짝수예요. 기억하고 있을걸요? 세 개로 나눠지죠? a가 양수야, a가 0이야, a가 음수야. 그럼 몇 개? 2개, 하나, 0. 기억나십니까? 이건 아마 까먹진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x의 대제곱을 했어. 짝수죠? 16이야. x가 뿔마 2, 뿔마 2i 이렇게 4개가 나와요. 근데 그게 2개 실근이죠. 맞나요? 여기도 100제곱을 했어요. 와우, 0이죠. 0이 100개 있는 거죠. 하지만 실근으로 따지면 하나죠. 그런 얘기. 근데 여기 수심하게 가자. 제곱이면 마이너스 1이에요. 뿔마 i, 실근은 없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모르면 지금부터 기억하셔도 돼요. n이 홀수예요. 그럼 a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이거 기억하세요? 전부 하나밖에 없죠.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기억날 거야. 이건 진짜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걸로 우리가 지금부터 어려운 문제들로 만들어서 풀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어려운 거예요. 수능은요. 수능이랑 내신에서 되게 하드한 문제들은 대부분 뭐냐면 이렇게 주지 않아요. 문제를. 이렇게 줘요. 무슨 얘기냐면 못 알아듣게 줘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만 잘 이해하면 솔직히 다 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수학 공부할 때 말을 알아듣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게 뭔 얘기지? 무슨 뜻일까? 이런 거예요. 국어 영역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을 수도 있어요. 보시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잠깐 다른 세상을 잠깐 갔다 올게요. 잠깐 다른 세상. 우리가 수투에서 뭘 한 적이 있냐면 이런 걸 푼 적이 있어요. 봐봐.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무슨 짓을 했었냐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얘와 x축 사이에 교점을 구했죠. 기억이 나요? 저건 1학년 때도 했어요. 2차 방정식 할 때. 근데 조금 더 어렵게 갈까요? fx는 gx라는 녀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얘도요. y는 fx의 그래프에다가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역시 교점을 구한 거죠. 기억이 나시죠? 2차에다가 1차를 긋는다던가, 최근에 한 걸로 뭐 3차가 있는데 2차가 이렇게 만나서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때. 맞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잠깐의 요 방정식에서 요 얘기를 접목을 시키려고 해요. 뭘 할 거냐면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왜요? 여기에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그리면 기억나요. 자, 그럼 1번. n이 짝수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짝수니까요. 그럼 네, a가 양수면 두 점에서 만나네요. 짠. a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나요. 그래서 두 개, 하나,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홀수면요. 자, 2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차니까 3차, 5차니까 약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뭐야? 양수면 하나, 0이면 하나, 음수여도 하나. 이게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건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큰 그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냥 간단하게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이거에 실근의 개수를 f의 n, a라 하자. 또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 이 문제 푼 적 있어요. fn의 a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함수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세요. f의 4,3은 얼마예요? 2겠죠. 짝수고 양수잖아요. 그러면 f의 5,k는 얼마일까요? k에 뭐거든 상관없이 k가 실수면 이런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런 거죠. 시그마 n이 2부터 100까지의 fn,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이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겠죠. 점점 이렇게 얘기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저게 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실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책에 있는 문제를 잠깐 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거기 볼까요? A10, 14페이지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여긴 지울게요. 쉬운 거부터 한 거예요. 이따가는 좀 어려운 것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따가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할 때도 너무 나는 심플한 건 괜찮아, 안 풀어도 돼 라고 하면 안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열 번째 문제를 보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보세요. 2n 제곱 마이너스 9n의 n 제곱근이에요. 그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실수가 fn개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질문이 뭐예요? 네. 야, F3, F4, F5, F6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엄청 쉬워요. 지금 우리가 한번 했으니까. 네, 근데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바로 못 알아듣겠으면 이렇게까지 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수를 n제곱을 했더니 얘가 2n 제곱 마이너스 9n이야. 뭐 요거 이렇게 쓰면 좋죠? n으로 묶어요. 2n 마이너스 9n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답이 정해진 게 있죠? 뭐야? 얘 1이죠. 홀수잖아요. 1이잖아요. 홀수잖아요. n이. 그럼 저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1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있잖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도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느냐. 자, 그런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그렇죠? 4랑 6이에요.
그럼 여기가 양수냐,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n이 홀수일 때는 했으니까 짝수일 때를 나눴을 때 어차피 0은 안 될 것 같고요. n의 2n-9가 음수면 0이겠죠. n의 2n-9가 양수면 2개일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저것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됐네요. 자, 4를 넣으시면 음수니까 0이고 2겠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끊을게요. 추운 얘기해. 이런 얘기예요. 할만하죠? 좋아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요 비슷한 문제가 A13이에요. 요거 보시면 이제 A13이 비슷한 형태죠.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A라고 정의한다. 어렵지 않죠? 할만하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의 확장으로 잠깐 넘어가고 뒤에 가서 좀 더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풀면서 또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 확장을 잠깐 해봅시다. 또 추운 데 있다가 시원한 데 오면 추운 데 또 시원한 데 오면 따뜻한 데 오면 졸립죠. 보자고요. 지수를 확장할 거예요. 근데 뭐 다 디테일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지수의 확장 부분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느냐 모르진 않거든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게 이거잖아요. 어떤 A라는 애가 있어. 근데 얘는 수라고 그랬어 그때 심지어. 그 다음에 N은 자연수야. 거듭제곱이라는 게 A의 N제곱이면 A를 N번 곱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수법칙을 따졌을 때 만약에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항상. 이 조건이 바뀔 거예요. 이제부터. 조건은 A랑 B가 그냥 수예요. 그리고 M과 N이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1번 조건이, 1번 법칙이 뭐냐면 이거죠. A의 M제곱에다가 A의 N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모르진 않는데 뒤에 가면 헷갈려요. 두 번째.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네. 세 번째. 요게 이제 조금 쓸모가 없긴 한데 N제곱이면 각각의 N제곱이다. 여기 추가로 하나 더 넣으면 요것도 이제 나중에 정수로 바뀌면 수목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대신 여기선 B가 0이 아니다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원래 중학교 때는 얘가 문제였잖아요. M이 크면 앞에 것을 뒤에 거 빼고 같으면 1이고 뒤에 게 크면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안 쓸게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확장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지수가 정수가 되죠. 그럼 여기에 정의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A의 0제곱은 1이야. A에 만약에 n이 있으면 얘가 A n분의 1이야.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정의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여기에 조건이 바뀌죠. 이 조건이. 조건이 A랑 B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할 때 지수가 정수일 때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밑조건이에요. A가 0이 되면 안 돼. 이유가 너무 자명하잖아. 분모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얘 0 안 돼. 0 아닌 실수. 결정하고 역시 M하고 N이 정수가 되는 거죠.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얘가 그냥 바로 N-N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도 이제 쓸모가 없어요. 왜요? 보세요. 만약에 B분의 A의 N제곱이면 얘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A하고 B의 마이너스 1하고 N제곱. 이렇게. A의 N제곱에 B의 마이너스 N제곱. 그럼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마 지금쯤이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버전 두 번째. 여기서는 지수가 유리수가 되죠. 자, 여기도 정의되는 게 있어요. 정의되는 게 뭐냐면 그냥 딱 하나 이거. A에 만약에 n분의 m이면 이게 n제곱분의 A의 m제곱이야. 따로 하나 쓰면 A의 n분의 1은 n제곱근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가 저기 있는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곱하니까 A가 되잖아. 어떤 거를 N제곱 했더니 A가 됐대. 그럼 얘가 N제곱근이죠. 약간 이런 의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또 조건이 바뀌겠죠? 조건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A랑 B가 있는데 여기서의 조건은 뭐예요? A가 0보다 커야 돼요. 요거에 대한 의문점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할게요. 여기도 다 N이 0보다 크고, 그쵸? M하고 N이 유리수다 이렇게 바뀌어서 법칙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걸 가져다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고. 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왜일까? 왜 음수는 안 될까? 이런 거예요. 자, 루트하고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에 4제곱인데 얘가 4제곱근이에요. 이렇게.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4제곱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여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 이렇게 되고, 아하, 이렇게 되죠. 틀렸잖아요.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기, 여기, 여기. 그, 느, 드. 여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안 됩니다. 네. 이 지수법칙이 성립할 때 요게 베이스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런 것들. 계산해보면 얼마야? 얘가 그렇지 4제곱분에 그냥 16이잖아. 그럼 얘 2예요. 어떻게 2랑 마이너스 1랑 같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지식인데 저런 것들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를 현혹시킬 거예요.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 지수가 실수가 됩니다. 바뀐 거 없어요. 얘가 0보다 커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맞아요? 맞다고요? 아니라고요. 방금 얘기했는데, 요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지수가 확장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저런, 우리가 실수할 만한 함정들을, 그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오면 우리가 틀리지 않아요. 이 문제가 나오면 안 틀려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냥 제가 어떤 문제의 풀이 과정 중에 한 단편인 거예요. 포인트로, 계산하다 보면. 그럼 어려운 문제를 막 정리해서 풀다 보면, 마지막에 요따구로 풀고 나서 틀려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되게 어려운 거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되게 좋겠죠, 그죠? 행복하겠죠. 짜증나야지. 저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수의 확장해 보면, 다 계산이에요. 한번 쫙 넘겨보세요. 어디까지? 22페이지까지가 전부 다 계산이에요. 그래서 밑이 다른 경우랑, 좀 까다로운 경우,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꽤나 많이 깔려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나 이거 계산하는 게 자신 있어 안 푸셔도 돼요. 뭐라 안 할 겁니다. 이따 내가 문제 풀 시간을 줄 건데 거기 나는 여기는 나 잘해. 계산은 그닥 나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라고 하면 그거 안 풀었다고 선생님이 뭐라 하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런 그 지수법칙과 이런 성질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부터 좀 까다로운 문제들을 만들어주는 걸 한번 볼 거예요. 거기 시작이 뭐냐면 일단 73번을 한번 선생님이랑 볼까요? 아직 어렵진 않아요. 73번. 자, 문제가 어떻게 접근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이상의 두 자연수 A와 N에 대해서 이 이상의 두 자연수 A와 N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N제곱근의 A의 전체의 세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N의 뭐요? 최대값을 우리가 FA라고 할 거래요.
그래놓고 이거 구하래요. F4 더하기 F27이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볼게요. 한번 뜯어먹어 봅시다, 문제를. 이해했어요? 말 뜻을 이해하셨나요? 괜찮아요? 풀 수 있겠어요? 이건 좀 쉬운 문제긴 해요. 보세요. 다시. 자, 일단 여기는 보시고 얘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얘가 A는 AN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N은 3이면 되네요. 무조건 자연수가 되죠. A가 2 이상의 자연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문제는 그냥 넣으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A가 4일 때를 보자고요. A가 4일 때. 그럼 뭐예요? 4의 N분의 3인데,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적겠죠. 그럼 제가 자연수가 되면 N이 뭐죠? 6의 약수겠죠. 그럼 N이 이거예요? N이 1, 2, 3, 6일 거예요. 제일 큰 거 구하려면. 그럼 얘 얼마예요? 네, 얘 6이에요. 3이 아니네. 자, 이번에 27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27에 n분의 3이 됐어요. 근데 얘가 3의 n분의 9죠. 맞아요?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의 9에 약수가 들어가면 되죠. 자, 얘는 네. 그래서 얘가 9가 되겠죠. 안 어려워요.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속뜻을 한번 찾아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일단 숫자를 선생님이 만약에 뭐 되게 많이 안 쓰고 요 A 값을 어느 정도까지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A에다가 2를 넣거나 3을 넣거나 5를 넣거나 6을 넣거나 7을 넣거나 10을 넣거나 11을 넣거나 이런 것들을 넣을 거예요, 선생님 지금. 괜찮아요? 요게 1번 분류. 자, 2번 분류는 뭐냐면 A에다가 4나 9나 16은 안 돼요. 25나 36이나 49나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오세요? 하나만 더 적을까요? 여기다가 8, 27 이렇게요. 64는 또 안 돼요. 안 됩니다. 12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어떤 수의 1제곱 형태예요. 그냥. 두 번째는 어떤 수의 제곱 형태예요. 세 번째는 어떤 수의 세제곱 형태죠. 이렇게 계속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A에다가 얘를 넣었어요. 그럼 이때의 FA는 뭐겠니? 네, 여기가 위에가 숫자가 안 바뀌니까 제일 큰 게 3이겠죠. 이럴 때. 느낌 오셨나요? 여기는요. 방금 구했네요. 이때 FA는 얼마일까요? 네, 6일 거예요. 이때는요. FA가 얼마예요? 네, 9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 같으면 이 문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나 이렇게 쓸자. 시그마 A는 2부터 50까지 FA를 구하라.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거의 다 써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제곱자리랑 세제곱자리랑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어차피 64도 없네요. 16만 조심하면 되겠네. 27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좀 되셨어요, 선생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리고 고기 라인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죠. 조금만 더 넘겨볼게요, 뒤로.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엔 또 이제 식변형이라고 해서 계산하고, 방정식 풀고, 우리가 내신 대비 때 많이 했었던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풀어보고 안 되는 건 또 물어보셔야 되고요. 좀 많이 넘어가면, A의 99, 100, 101, 이런,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냐면, 활용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수로그를 다시 한번 뭐 수능 기출문제집이나 얘도 마찬가지 하지만 풀 때 내가 얘기하겠지만 지금의 그 수능 문제에서 지수로그 쪽에 제일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건 두 가지예요.
지수록 함수 그래프 사용하는 거. 하나는 활용 문제. 이 두 가지예요. 그 외에는 이런 것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활용 문제에 대한 좀 자신감들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활용 문제 싫어하잖아요. 그래프 나오면 싫어하고, 활용 문제 나오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숫자 더럽게 나오면 싫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벽들을 깨주셔야 돼요. 내가 2학년 수업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막 내신에도 어려운 문제 나오니까 그럼 대부분 다 안 들어요. 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는 저런 거 나랑 풀 일이 별로 없어. 난 저거 시험에 나오면 안 풀 거야. 그럼 선생님이 느낌상으로 알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일단 들어. 어차피 3학년 만나야 돼. 지금 만나놔야죠. 지금 친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얘랑 완전히 섞여서 내가 얘를 완전히 갖고 놀지 못할지언정 얘가 어떤 애인지 어떤 부류의 애들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3학년에서 걔네랑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절대값 있어. 활용이야. 난 쟤네 싫어. 안 놀 거야. 그러다 갑자기 3학년 되면 옆에 가서 얘 미안한데 내가 니네랑 좀 친하게 지내도 될까? 되게 힘들어요. 걔네가 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아씨 말을 어떻게 걸지?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겨울방학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씨 내가 4점짜리 어떻게 풀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계속 들으세요. 우리가 풀 문제 또 풀 수도 있고 풀 문제 또 풀 수도 있어요. 그럼 보다 보면 저번에 봤던 애 너 저번에 나랑 봤지? 인사했잖아 우리. 뭐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겁먹지 마요. 왜 도망가?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부딪히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만나요. 보세요. 해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건 선생님이 푸는 걸 한번 보고 적든 해설지를 나중에 봐도 상관없지만 내가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풀었으니까. 그럼 나 얘랑 되게 친해요. 친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얘랑 비슷한 부류가 와도 다시 친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 쫄지 마. 걔네가 니네 잡아먹지 않아. 니네가 걔네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왜 니네가 쫄아? 그거 알아요? 그 동네에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무서운 강아지들 있잖아. 걔네들은 으르렁거릴 때 날한테 위협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 근데 걔네가 뭐냐면 자기 보고예요. 대부분 강아지들은.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면 널 구육할 거야 이거예요. 근데 보통 애들이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도망가요. 그럼 얘가 너 나한테 진 거야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지져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진짜 면견이 아닌 이상 지가 꾸려놓고 가요. 지져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한테 피해가 없구나 하고 그냥 간다고요. 그러니까 쫄지 마. 안 쫄아도 돼 문제. 되셨죠? 자, 그래서 몇 개를 더 선생님이랑 볼 건데 자, 하나만 더 보고 싶게요.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A의 106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 몇 개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안 풀리는 건 또 내가 이따 찾아서 풀어줄게요. 지수의 실생활의 활용 문제에서 우리가 작문이 막 말이 되게 많다고 해서 쫄 필요는 없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106번을 푸는 이유는 여긴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뭐 피아노에 대한. 나도 피아노 잘 몰라. 잘 몰라요. 옥타브 이런 것도 솔직히 잘 몰라. 자, 일단 읽어볼게요. 쫄지 말고. 자, 그림과 같이 3개의 옥타브로 이루어진 어떤 피아노가 있는데 각 옥타브마다 도를 0으로 하고 나머지 음을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면 솔은 7번, 라는 9번 이렇게 된대요. 그럼 옥타브가 3개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 피아노의 n번째 옥타브에 라고 돼 있죠. 그럼 m이 될 수 있는 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죠. 첫 번째 옥타브, 두 번째 옥타브, 세 번째 옥타브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쵸? 네. 뭐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n번째 옥타브의 p번의 음의 진동수는 이 식 하나만 적으세요.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적혀 있잖아 어차피 거기. 자, 2의 m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가 12제곱근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적겠습니다. 괜찮죠? 12분의 p. 적었어요. k는 상수입니다. 근데 질문이 이거야. 세 번째 옥타브의 솔, 거기 표시가 돼 있죠. 의 진동수는 첫 번째 옥타브의 라의 진동수의 몇 배야? 라고 물었어요. 이 문제 못 푸는 사람들 대부분 나는 옥타브도 모르고
아니, 나도 모른다니까. 자, 보세요. 뭐라고 불렀어? 세 번째 옥타브. M이 3일 때의 소리예요. 그럼 그때를 N1이라고 할게요. N1. 이렇게. 넣으세요. K 몰라. 세 번째래. 2의 세제곱. 소리 P가 뭐야? 소리 써있잖아. 7이네요. 쓰세요. 계산하지 마. 그 다음에 첫 번째 옥타브에 뭐야? 라예요. 얘를 N2라고 할게요. K는 똑같이 적으세요. M이 1이잖아. 1 쓰세요. 2에 12분의 뭐라고요? 9라며. 이렇게. 질문이 뭐야? 얘가 얘 몇 배냐고 물었지. 나눠. 이렇게. 나눠. 그럼 다 약분이잖아. 끝났네.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얘 했으니까 여기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얘 빼면 2의 마이너스 12분의 2죠. 그럼 2의 뭐예요?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2 답이죠.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별거 없어요. 쫄지 마요. 그래서 막 선생님 뭐 이렇게 말들이 다 어려운데 3점이 4점이에요? 안 어려워요. 위에 무궁화 표시되어 있는 게 난이도인데 다 한 칸이잖아요. 진짜 어려운 건 지수로고 함수에 나와요. 아시겠죠? 이따가 선생님이 1등급 문제도 하나 풀어줄 거거든요. 네, 일단 조금 힘들어 보이니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아까 왠지 뭔가 문제가 좀 덜 풀었다 했더니 A19 하나 보고 거기 있는 유형도 하나 풀어볼게요. 자, 19번 잠깐 볼까요? 이것도 말이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말이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패턴이거든요. 보세요. fx가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k. 이거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가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개일 때 k 값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자, 루트 3의 f의 n제곱 형태가 이거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자,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뭔 얘기인지.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쫄려요. 뭐야?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얘는 살짝 두시고요. F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런 뜻이죠. 요 뜻만 다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걸로 하면, 어떤 4제곱을 했어요. 이렇게. 어떤 수를 4제곱 했는데, 얘인데,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쓸게요. 2분의 fn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이런 뜻이죠? 되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실수가 있대요. 4제곱이네? 실수가 있네? 그럼 그 실수라는 녀석은 이게 나오겠죠. 뿔마 3의 8분의 fn이 나오겠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이해했어요? 오, 좋아. 아주 좋아요. 그럼 고걸 해볼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얘일 거고 거기다가 얘를 곱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돼요? 오호, 좋아요. 그럼 8분의 fn이 1이란 얘기죠. 맞아요. 다시 얘기하면 fn이 8이란 얘기죠. 자, 이제 여기로 갑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게 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야 이런 뜻이죠.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거였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fx를 소환할 거예요. fx를 이렇게 그려. 내가 정확하게 못 그려요. 왜냐면 k가 어딘지 몰라서. 대신에 이건 알죠. 아, 여기 대칭축이 x가 2구나라는 건 알죠. 돼요? 그런 다음에 8이래. 여기다 이렇게 그어요. 여기가 8이겠지. 이렇게. 얘가 y는 8이야.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워요. 네, 그럼 여기도 뭐가 하나 있고 여기도 뭐가 하나 있는데 그게 n이잖아. 근데 그 n이 자연수여야 되고 2개가 나온대요. 그럼 이거밖에 없죠. 아, 여기가 n이 x가 1일 때구나. 여기가 x가 3일 때구나. 이거밖에 없죠. 왜요?
보세요. 대칭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4야. 그럼 얘 0이죠. 자연수 하나잖아요. 얘가 만약에 5야. 얘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죠? 안 되잖아. 이게 되는 건 1하고 3밖에 없는 거죠. 자연수가. 이게 그래서 이 말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 말뜻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끝났어요. 1을 넣든 3을 넣든 저기다 넣으면 F에 1을 넣든 F에다가 3을 넣든 요게 마이너스 1 플러스 K인데 걔가 얼마가 된다고요? 네, 8이래요. 따라서 K가 9죠.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듭제곱근 형태를 쓰는 건 이렇게 4제곱근 중에 실수가 여기서 요 2개가 나올 거다라는 포인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런 것들만 잘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풀만해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개 또 푸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계산이거든요. 와장창 계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계산이 잘 안 되면 여기도 푸시고, 계산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A73 있는 데로 넘어가세요. 유형 7 이쪽으로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73번을 풀었거든요. 74번부터 몇 번까지 또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푸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잘 풀리면 활용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파트 또는 나는 아직 계산이 좀 더 필요해. 지수계산, 로그계산이, 아니, 지수계산이랑 지수법칙이 좀 필요해. 그러면 골라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좀 푸세요. 풀어보세요. 좀 이따가 선생님이 상담을 좀 할게요. 우리가 상담을 좀 해야 돼서. 선생님이랑 처음 하는 사람도 그렇고 시험 보고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잠깐 푸세요. 풀면서 한 명씩 상담할게요. 일단 A20 먼저 풀고요. 생각보다 21은 쉬워요. 21은 생각보다 쉬우니까 꼭 풀어보시고 A20부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fx가 2차인데 대가리가 1이래요. 이렇게 시작한 녀석이 있죠. 그 다음에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인데, 자, 가족권만 일단 먼저 볼까요? 가족권에 뭐라고 써있냐면, x에 대한 방정식, xn제곱 마이너스 64에다가 fx를 0을 했대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얘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 실근이 전부 두 개가 다 중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중근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2차니까 얘가 중근을 갖는다 생각했는데 얘가 중근을 갖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얘를 먼저 뜯어내면 이런 얘기거든요. 아, x의 n제곱이 64가 되거든요. 또는 저 fx는 0이 되는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물으면 실근이라는 거죠. 어디요? 여기. 아, n제곱근에서 실근. 이해돼요? 그럼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만약에 n이 홀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n이 홀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나 지금 이것만 할 거야. 이건 나중에 하고. 얘가 만약에 n이 홀수면 실근을 몇 개 갖죠? 실근을 한 개 갖죠. 방금 배웠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두 개 가지면 얘가 하나 가지면 되는데 둘 다 중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해요. 왜? 중근이 아니니까. 얘를 3차에 써야 돼요. 그래서 3차에 써야 돼요. 이해했나요, 선생님? 그럼 n은 짝수다라는 걸 우리가 판명 지을 수 있죠. 자, n이 짝수다라는 걸 판명 지었다면 이 녀석에서의 실근은 분명히 이렇게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의 64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녀석을 유수분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유수분해 했을 때 앞에 뭐가 식이 여러 개가 나올 거고 뒤에 x-n 제곱분 64 x 플러스 n 제곱분 64는 0으로 유수분해 되었다라는 얘기죠. 여기 당연히 허근을 갖는 형식의 식일 겁니다.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중근이 되잖아. 그지? 그럼 이 fx는 0이라는 요 2차식 형태로 이 fx가, 그럼 얘랑 똑같이 이걸 갖겠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얘기가 이렇게 앞에 허근 갖는 녀석이에요. 얘랑 곱했으니까 x-n제곱분 64의 제곱 x 플러스 n제곱분 64의 제곱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도 돼요. 짝수인 거 알았으니까. 뭐 2 넣고 4 넣고 해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애들 중에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놔뒀거든요. 나에 뭐라고 돼 있어요? fx의 최소값은 음수인 건 당연하지만 음의 정수이다. 지금 fx가 이거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적어볼까요? 한 번 더 적죠. x-2의 n분의 6 x 플러스 2의 n분의 6 이런 식으로 우리 들었으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그렇죠.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n분의 12가 됩니다. 이게 음수.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음의 정수가 됩니다. 자, 이제 조건 다 끝났어요. n이 뭐 해야 돼? n이 짝수예요. 그러면서 n분의 12가 자연수가 돼요. 그래야 얘가 음의 정수가 돼요. 끝났나요? 그럼 끝났네요. n이 뭐예요? 네. 2, 4, 6, 12.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거 좀 더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A70 뭐가 나올까? 77 하나 볼까요? 거기서 이제 비슷한 문제 하나 풀고 가요. 이것도 되게 쉬워요. 쉽습니다.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많이 풀었던 문제가 82 이런 거예요. A82 이런 거. 지수로그 문제, 지수로그 문제에서 케바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순서쌍에게 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77 그냥 원인원으로 하나 풀고 갈게요. 자,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간단하게 풀고 끝낼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제곱근의 4의 n제곱이 뭐라고요? 정수가 되게 하는, 정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해야 한다. 어려우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쪼는데 쪼지 말고, 자, 뭐예요? 2의 3분의 2n이죠. 그래서, n의 개수 몇 개 넣어? n이 뭐면 돼? 그래서 되지 않나요? 끝났네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 있는 것도 다 비용이 비슷해요. 뭐, 풀어보세요. 꼭 여기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걸로 봅시다. 자, A의 102번으로 가죠. 101번도 쓰자. 수열을 오랜만에 하나 해보게.
A에 101 풀고 100이 가겠습니다. 100번이 어려워 보이지만 아니요. 좌표만 잡으시면 돼요. 100번은 꼭 나중에 풀어봅시다. 이게 선생님이 지금 안 풀어도요. 어차피 우리가 다른 문제들 또 풀면 겹치거든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야? 우리 저걸 잘 풀었다. 풀 수 있겠네? 여기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A100 1번 부분. 이거는 이제 수열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TM이. 요거예요. 3에 n에 n 플러스 1 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질문이 이거야. P1, P2, P3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P에 2010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 얘가 3의 K제곱일 때 K가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만약에 수열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분이라면 지수 계산이랑 수열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답이 나왔을 겁니다. 기억 하나 보자. 기억 하나 봅시다. 자, 그대로 쓰면 이거죠.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이거예요. 3에 이럴 때 계산하는 거 아니야. 3에 2 곱하기 3분의 1 3에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수는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한다고. 그럼 나 이렇게 써도 돼? 시그마 K는 1부터 2010까지 K의 K 플러스 1 분의 1이라고 적어도 될까요? 결국에 이거를 시그마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맞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까지 다 할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다 써도 돼? 이렇게? 이거라고 써도 돼요? 자, 떼놓읍시다. 까먹었겠지? 안 까먹었으면 다행이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의 K 플러스 1분의 1을 합시다. 우리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시그마 K부터 N까지. 부분분수로 하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형태가 됩니다. 자, 전개를 미치듯이 해볼까요? 1르면 여자예요. 이렇게요. 어디까지요? 네. 그럼 다 지워지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곧 만납니다. 우리 이거 미적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 빼기 얘가 돼서 얘가 n 플러스 1분의 n. 그래서 선생님 각 광고잖아요. 얘가 k. 이거는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본 거야. 복습 차원. 조금 더 어려운 102번으로 봅시다. A102. 이런 문제 나오면 도망갈 거잖아요. 도망갈 거잖아요. 뭐야, 어떻게 된대? 라고 하고 도망가지 말고 한번 뜯어보고 봅시다. n에 n-5제곱 여기는 n에 n-8제곱.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n과 n 있죠. 근데 보세요. 그럼 여기 음수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보이죠? n이 5보다 크겠다. n이 8보다 크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적어놓는 걸 잘 보세요. 나는 이 문제를 알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물어볼 테니까 확인해봐요. 선생님이 잘하는 건지. 여기는 m에 n-8분의 1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는 n에 n-5분의 1이라고 쓸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이 한 게 잘한 짓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좀 이따가 밝혀지긴 하는데 아니냐고요. 안 틀리냐는 얘기예요. 괜찮냐는 거죠.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내가 지금? 뭔 짓거리니? 전체에다가 이 전체에다가 뭐 했냐면 이걸 한 거예요. 전체에다가
m-8 n-5분의 1 제곱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어차피 양수면 부동은 안 바뀌잖아요. 제곱을. 밑에 게 어차피 1보다 크니까. 이해했나요? 그죠?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남을 거고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남을 거고 그럼 여기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얘기했잖아. 난 이 문제를 안다고. A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 M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이유를 이제 알겠죠. 곱하기 N에 n-5분의 1 이렇게 돼요. B는 뭐예요? B는 M에 n-8분의 1인데 여기가 하나가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여기 마이너스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n의 n-5분의 1. C는요. 이번엔 앞에 거는 그냥 가요. 이렇게. 근데 뒤에 게 마이너스가 괜찮을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대소 비교를 할 때 어디서 지수랑 로그에서 대소 비교를 할 때 웬만하면 다는 아니지만 보통 지수 형태면 이 방법을 쓰세요. 이걸 B분의 A가 1보다 커? 1이랑 같아? 1이랑 작아.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따가 다시 그 다음에 로그 형태는 이 방법을 쓰세요. A 빼기 B가 0보다 커? 0보다 작아? 이 방법을 쓰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얘 0보다 크죠? 얘도 0보다 크고요. 얘도 0보다 커요. 양수거든요. 이해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얘네들을 비교할 때 B분의 A를 한번 해볼까 해요. A를 B로 나눌 거예요. 그럼 얘는 좀 지워지죠. 네, 그래서 뺐으니까 M의 M-8분의 2가 됐죠. 얘 1보다 크다면서요. 1보다 크네? 아, 따라서 A가 B보다 크죠. 왜 적었는지 알겠죠? 자, 여기도요. 이번에는 B를 C로 나눌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얘를 얘로 나눴기 때문에 M하고 n-8분의 2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없고요. 얘로 얘를 나눴기 때문에 곱하기 n의 n분의 5하고 위에 2가 붙은 거예요. 괜찮아요? 지수 계산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계산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져야 돼요. 밑에 뭐가 있든 상관없이. 그럼 이렇게 써야지. 잘 눈에 안 보이잖아. 이렇게 쓰세요. 아, n의 m-8분의 1 분의 n의 n-5분의 1 하고 이거 전체 나옵니다. 근데 얘가 얘보다 커요. 그럼 얘도 얘보다 커요. 따라서 답이 맞는 보통 내가 2학년 때 내가 얘들아 이게 내신에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내신에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숫자를 집어넣으라고 해요. 시간이 없어 죽겠네 이러고 있어? 근데 이거 숫자 집어넣기 쉽지 않아요. 해봐봐. 보통 여기다 9를 넣었다고 쳐. 여기다가 뭘 넣어야 여기다가 9를 1보다 작을까? 이걸 L을 잡는 것도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근데 찾으면 금방 찾기는 해요. 그렇게 하면 금방 나오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지수는 이렇게. 웬만하면 다 양수일 거기 때문에 나누셔서 1보다 큰지를 확인하시고요. 로그는 생각해봐. 로그는 빼면 어떻게 되면 진수끼리 나누잖아요. 그 진수끼리 계산하면 돼요. 이해했나요? 보통 저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이 문제도 기억해 두시고 저 문제도 변형해서 모두 그냥 자주 나와요.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 진짜 하나만 갖고 볼까요? 거기 뒤에 보면 1등급 마스터 문제라고 딱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쫄 필요 있나요? 1등급이야? 뭐 그건 뭐 115 볼게요. 115. 우리가
뭐였어? 우리 예전에 푼 적도 있어요, 심지어 이거. 115. 모르겠어요. 밤마다 틀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난 계속 틀릴 겁니다. 이 115는 내가 왜 114를 냅두고 115를 푸냐면, 114는 조금 나중에 또 볼 수 있고요. 근데 115는 진짜 자주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예 풀어서 나중에 봤을 때, 이때 그거. 그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알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선생님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하지만, 내가 나중에 그 수능 특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수능 특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수능 특강이 연계가 됐다고 하잖아, 수능이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유튜브 찾아봐, 있나? 없어요. 그럼 연계가 됐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능 특강을 풀어주면 무슨 얘기를 하는 순간에, 얘들아, 이 문제를 쏘는데 이 A라는 소스가 있었어. 그리고 그 중간에 B라는 소스가 들어가고 C라는 소스가 들어갔다고 치면 이 소스들을 사용하는 문제가 이 맥락을 해결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을 만약에 지수록에 썼으면 그 방법을 갑자기 생각하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방법적인 걸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115. 쫄지 말고 한번 봅시다. 쫄지 말고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자연수 M에 대하여 자, AM을 A, B의 순서쌍의 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2의 n제곱이 B분의 M이 됩니다. 그쵸? 여기 A제곱. M이 아니라 A제곱. B. 얘가 되는 A하고 B가 자연수일 때에 이러면 보통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자, 집합이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내신도 요새는 안 그러긴 하지만 얘들아 이거야 하고 주잖아. 다 재료 준비돼가지고 다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이렇게 칼이 있어? 밀석이도 있을 거야. 뭐 도마도 있고 양념장도 있어. 그 다음에 물고기 하나 던져줘요. 조림 만들어. 이거야. 내가 조림 만드는 거 계속 봤는데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못 만들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다 집합 안 배웠나요? 배웠잖아요. 지수록 안 배웠어요? 지수 배웠잖아요. 이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뜯어 먹을 수 있냐는 건데 기억을 일단 공사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해 보면 A에 4라고 돼 있고 걔가 집합을 따지면 1,2와 2,1을 갖는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야? 여기를 내가 결정해 줄게. 그러면 A, B를 한번 찾아봐. 자, 그럼 진짜 M이 4인 걸 할 건데. 자, 저걸 하기 전에 요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적어주는 얘기예요. M이라는 자연수를 B 곱하기 2의 A제곱 형태로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 4라는 숫자를 이렇게 써볼까요? 만약에 1 곱하기 2의 제곱으로 써도 되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뒤에 숫자가 천천히 앞에 2를 주고 2의 1제곱 얘가 B, 얘가 A 그 다음에 만약에 앞에다가 1을 줬으면 2의 제곱까지 여기가 1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1, 1,2, 2,1 자리를 확인하세요.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이 요걸 보고 몇 가지를 해볼게. 잘 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뚫어보기 위해서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M이 12에 좀 더 크게 가죠. 한 24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럼 선생님은 얘를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할 거예요. 2의 세제곱 곱하기 8이 될 거예요. 3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저거니까 이미 내가 답을 하나 썼어. 봐봐. 이 24를 이렇게 쓰자. 1 곱하기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라고 써도 되는데 숫자를 크게 갑시다. 1을 하나만 뜯어가냐면 12 곱하기 2의 1제곱 6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1,12, 2,6, 3,3이라는 세 개의 순서상이에요. 이해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MB 이거는 뭐를 해볼까? 96을 한번 해볼까? 아니요. 96 한번 해볼게요. 96. 얘 소유수분은 뭐예요? 2의 5제곱 곱하기 3인가요? 맞죠? 그럼 몇 개일 것 같아? 왜? 고민해봐. 48 곱하기 2의 1제곱. 선생님 저기 뭘 했는지 여기다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보세요. 자, 24 곱하기 2의 제곱, 12 곱하기 2의 세제곱, 6 곱하기 2의 4제곱, 3 곱하기 2의 4제곱. 즉 여기에 있는 5개를 하나씩 이쪽에다 줘서 1이 나올 때까지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위수분해를 했을 때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가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억이 났나요? 그럼 니은 봐봐. 니은에 뭐라고 했어? 내가 지금 한 얘기가 그대로 적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적혀있어? K에 대해서 M이 2의 K제곱이면 뭐라고요? 아, N의 AM은 K다. 맞아요. 맞죠. 그럼 선생님 얘기했잖아. 괜찮으실까요? 자, 디귿. 디귿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왜 어렵냐면 AM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야가 되게 하는 두 자리 자연수. 는 23개다. 선생님이 여기 설명한 거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래. 그럼 M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야. M은 어떤 B가 있는데 곱하기 2의 1제곱 요거 하나밖에, 여기가 2밖에 없다. 그럼 얘가 뭐여야 돼? 얘가 홀수였나? 이렇게 돼야겠죠.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인분밖에 없습니다. A가. 그래요? 그럼 2를 나눴을 때 홀수인 것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지? 아, 2 곱하기 5. 2 곱하기 7. 2 곱하기 9. 왜 두 자리니까? 그거 어디까지? 2 곱하기 49까지인가요? 몇 개야?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야? 홀수로 계산하셔도 되고 그냥 수열로 계산하셔도 돼요. 홀수로 5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예요? 질문. 여기 만약에 1하고 3이 있었다고 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개예요? 25개죠. 이게 어려워. 1부터 49까지 홀수가 몇 개라고 하면 50의 반등이니까 25개다. 요만큼이 25개란 말이야. 여기 두 개 지워야지. 그러니까 23개가 맞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 선생님 얘기 조금 이해되실까요? 이런 거를 쓰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1등급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옆에 경찰 3사 기출도 나와 있는데 엄청 되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선생님 얘기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숙제 같은 경우는 오늘은 딱 보기까지만 A 계열만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거 자유투로 계속 나가지 않아요. 난 다음 주 월요일 날 등차 등비 나갈 거예요. 이거 마플 수능 유출이에요. 이거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험집을 또 따로 하나 줄게요. 세누즈는 마플 시험이 들어오는데 마플 시간이 항상 막 돌아나가서 세누즈는 조금 그거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을 좀 줄 거예요. 그거를 풀 거고요. 그걸 풀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은 계속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다 풀고 채점까지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일찍 와. 일찍 와서 학원을 채점해. 더 좋은 건 채점하고 내가 모르는 거 빼고 풀었는데 틀린 것까지 다시 못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질문을 하죠. 그냥 와서 내가 못 푼 것만 질문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채점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숙제를 내가 하다가 다 못했어.
만약에 이제 여기도 우리가 유형별로 있잖아요. 유형별로 있으면 얘들아 어떻게 하냐면 숙제를 앞에서부터 그냥 뒤까지 하면 중간부터 끊기잖아요. 만약에 잘못하면. 내 얘기 다 하는 얘기가 만약에 안 되면 그럼 뒤에 유형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간이 좀 타이트할 것 같다라고 하면 유형별로 몇 개씩 주세요. 유형별로. 이해했죠? 그리고 자기가 풀이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은 노트를 다섯 달라고 해서 내가 다음 시간에 노트를 저거를 이제 선택권을 줄 거거든요. 상황이라서 내가 강요를 하진 않을게요. 줄 건데 노트에 넣으시고 여기 칸이 4개 편부터 쪼가야 돼요. 아무튼 그러고 왜 채점을 해야 되냐면 생각해봐. 내가 오늘 풀었다? 내일모레가 수업이야. 수업에 가서 채점을 하는데 틀렸어. 내가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나요? 안 나죠. 그리고 채점을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풀었어. 채점 안 했다? 수업 시간에 아무도 그림을 안 했어. 넘어갔다? 그럼 나는 내가 틀렸으면 내가 틀린 답을 알고 있는 거야. 고친 적이 없다고 해서. 난 계속 그렇게 했어. 그럼 나중에 시험에 보고, 아, 내가 옆에 잘못 알고 있었구나가 되버리는 거야. 이러면 망하는 거야. 내가 심지어 내가 풀면 된대. 그건 용납 못하는 거야. 절대 안 돼. 이해하셨죠? 그래서 순대까지는 채점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오고, 그 중에 질문할 것. 그러니까 내가 못 풀었고, 내가 틀렸다고 해서 다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비율적이야. 그 중에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고, 내가 이건 진짜 풀고 싶은데 모르겠는 거 위주로 질문하시면 좋아요. 그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마 다른 친구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추가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프로 A의 계열에 대한 것도 질문을 받을 거니까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수혈을 나가는 이유는 저 수혈을 해야 우리가 무조건 가서 수혈 땡크칸을 할 수 있어요. 수혈부터 조금, 수혈 생각보다 양이 많거든요.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정리하지 말고 한 5분은 더 풀어요. 5분 뒤에 끝내요.